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 시황 오프닝벨 라이브 8시 57분 오늘 금요일도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개장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코스피가 0.5% 마이너스, 코스닥이 0.1% 마이너스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2621, 854 이렇게 예상 체결 지수가 나오고 있고요. 두 분 모시고 개장 전에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2분밖에 안 남아서 각자 1분씩 개장 전에 알아둬야 할 것들, 꼭 체크해야 될 것들, 전략들 어떤 게 있을까요?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저는 그냥 원자재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간밤에 이제 선물 시장 봤을 때 구리랑 뭐 알루미늄이랑 이런 쪽이 좀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은 총재의 이런 발언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국채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기술주 쪽에서 뭔가 일부 부담은 있을 것 같고, 선물이 오늘 좀 변수거든요. 그래서 선물이 어제처럼 만약에 좀 좋게 흘러가면은 좀 강하게 다시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거 아니면은 오늘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물은 오히려 지금 현물 시장보다 더 안 좋은 예상 체결 지수 0.7%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역시나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원자재주 오늘도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김정일 본부장님은 어떠십니까? 근데 어저께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얼마나 저기 이제 리턴 다시 뱉어낼지? 예, 그럴지죠. TSMC가 4% 넘게 빠졌어요. 그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은 네. 그거에 대한 영향이죠. 그리고 미국장의 그 반도체가 그저께도 한 3% 넘게 빠지고 오늘도 1.5% 빠졌잖아요. 예상과 달리 반등을 못하고 TSMC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을 한국도 받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덜 받을지 비슷하게 받을지 그게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게 뭐 TSMC도 그렇지만 다음 주에는 빅테크들 실적이 쫙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오늘도 사실은 엔비디아는 올랐지만 미국장에서 빅테크들이 좀 뭐 1% 내외로 다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제의 상승세를 조금이라도 이번 주는 좀 기분 좋게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장 시작이 됐고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네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아직 지금 지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뉴스들, 역시나 이제 큰 틀에 있어서 다음 주가 그 뭐 AI, 테크들, 반도체 뭐 이런 거 실적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약간 지지부진하게 좀 관망 심리가 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이 0.66%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피 1.2% 마이너스로 예상 체결 지수보다 더 안 좋게 시작하네요. 2600선 거의 턱걸이입니다. 2602포인트로 시작하고 있고요. 수급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좀 더 드린다면 네. 코스피 선물은 지금 한 4,500억 마이너스, 그러니까 매도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선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오전장의 선물 기조 좋지 않습니다. 4,600억 정도 지금 매도로 잡히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선물을 좀 놓쳐서 방향성이 틀렸는데, 오늘은 이제 선물에 대한 부담이 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5조에서 8조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누적으로 5조까지 매도거든요. 오늘 지금 4,600이 빠지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2조에서 3조 정도 더 나올 수 있어요. 그 룸은 생각을 해놓고 우리가 시장을 일단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전거래에 현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물에서 일부 좀 방어를 해주면 낙폭은 좀 제한적이고 다시 말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의 매도폭이 커지는지, 그리고 외국인 현물이 잘 지켜주는지, 요거의 포인트에 따라서 그 변동소가 조금 일부 좀 만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오늘 뭐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장에서 뭐 말씀해주신 TSMC라든지 뭐 ARM이라든지 ASML 이런 종목군들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대형주 조금 힘든 상황이 나타날 수 있고요. 다만 원자재 쪽에서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전력기기도 저는 일단 좀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너무 이제 상승폭이 큰 종목군들에서는 일부 기간의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선물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은 해당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심 자체는 그래도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좀 버텨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안 좋을 때는 상승 종목 수가 두 지수를 합쳐도 뭐 200개, 300개 될까 말까인데 지금 네. 그래도 한 800개 정도는 상승이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매도가 더 강해지면서 수급이 깨지면은 더 빠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좀 방어하려는 움직임들은 일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좋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 520개, 하락 종목 850개, 거래소는 좀 안 좋은데 상승 종목 260개, 하락 종목 500개 이렇게 좀 차이 나게 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가장 많이 빠지는 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입니다. 최근에 흐름이 조금 불편합니다. 삼성전자 1.4% 마이너스고요. 하이닉스는 3% 떨어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더 안 좋은 거는 이렇게 반도체주 대형주들로 떨어지는데 2차 전지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LG엔솔이 2% 마이너스고 포스코 홀딩스가 1.4%, SDI도 2%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랑 기아만 유일하게 최근에 시장의 흐름과 조금 달리 가는데 시장이 떨어질 때 현대기아는 오르고 시장이 오를 때 현대기아는 좀 지지부진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수가 빠지니까 현대차랑 기아가 1% 정도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실은 시가총액 상위주 보면 대부분 다 마이너스권입니다. 에코프로 BM도 1.7% 마이너스, 그리고 흡프스프, 이오테크닉스 얘네들이 지금 조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데 2%에서 4.3% 마이너스 이렇게 좀 집계가 되고 있고 역시 ISC 이런 반도체 소부장도 3% 내외, 주성도 역시 3% 빠지네요. 반도체 소부장이 가장 크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종으로 좀 볼까요, 하창 본부장님? 자동차가 가장 제일 좋고 조선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오늘 그런 쪽 일단 괜찮고요. 왜냐면 시장이 좀 하락하는 거 대비했을 때 현대차, 기아 모두 다 1%대 이상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방산 쪽이랑 전력기기 오늘도 좀 그래도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대 정도 상승 나타나고 있고 또 최근에 리포트 보시면은 방산 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방산이랑 여행, 뭐 카지노 이런 쪽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한 2, 3거래일 정도 보시면 그쪽에 포커스가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오늘도 2.3%, LS 일렉트릭 1%대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하나오션도 지금 1%대 일단은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거래일에 강했던 산업군들에서의 좀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고요. 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일부 반도체 소부장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실리콘2 같은 이런 그 미국장에서도 항공이 오늘도 강했거든요.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이런 델타 뭐 이런 쪽도 다 좋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오늘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에서도 일부 좋은 흐름들 그리고 뭐 이제 개별주 이벤트 있는 쪽 좀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구리라든지 이런 선물 가격 올랐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장 초반에 좀 이벤트가 있고요. 지니뮤직도 이거 AI 노래 관련된 개별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초반에는 전거래일에 강했었던 이런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이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후에 연속성은 한 10분 정도 시간에가 움직이면서 이제 좀 반응이 되는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좀 될 것 같고 그다음 코츠 테크놀로지 요거는 좀 그 리포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분 코츠 테크놀로지. 네. 그래서 그거 네,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구름샘님께서 어제 내가 판 건 오르고 내가 산 건 빠지고 이렇게 엇박자에 대한 또 불만을 나타내 주셨고요. MM님께서도 TSMC 실적 좋았다며 어제 올랐는데 미국은 왜 빠진 거요? 플러스 반도체 소부장, 삼성전자에 대한 단기 추세 이런 것도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가 제일 안 좋다 보니까 여기 코멘트 있을까요, 본부장님? 추세 깎인 것 같아요. 추세 꺾인 것 같다. 네네. 얘기가 길어져서 네. 얼마나 길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중요한 얘기니까 조금 들어볼까요? 네. 조금으로 안 되는데. 그래요? 일단 듣는 데까지 들어볼까요? 왜냐면 사실 반도체가 오늘 제일 많이 빠져요. 네네. 이게 비중이 제일 많을 텐데. 일단요, 이게 TSMC가 핵심이니까. 빠진 이유는 네. TSMC 실적도 좋았고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어요. 2분기까지, 상반기까지. 근데 코멘트가 요게 나왔더라고요.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볼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봅시다. 네네. 보시죠. 네, 거의 4.9 빠졌는데 실적과 2분기 가이던스하고 AI 코멘트는 긍정적이었어요.
이걸 제일 중요하게 봤는데. 그렇죠. 예, 근데 주가가 한 번의 반등 시도도 없이 계속 빠진 상태 계속 갔어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전일날 3.5% 빠졌다가 네. 오늘도 마이너스 1.5가 됐어요. 아까 엔비디아하고 AMD가 버틴 거는 엔비디아, AMD가 전날 많이 빠졌어요. 3%, 5%. 네, 맞아요. 그리고 버텼다는 게 플러스 영향으로 끝났다는 거지. 그렇죠. AI니까 AI 특별히 나쁜 코멘트가 AI 쪽에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버틴 거고 마이크론도 3%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그 삼성하고 헤니스 빠진 이유는 덜 빠지길 바라고 왔지만 네. 싸하죠. 왜? 그 얘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용, 스마트폰용 이런 것들이 레거시 제품이라고 하죠.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첨단 제품, 선단 제품, 뭐 7나노, 5나노, 3나노. 아무래도 애플의 아이폰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특히 자동차는 레거시 제품이거든요. 아니면 스마트폰은 조금 이렇게 회복이 빠르지 않다는 건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회복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전망치, 얘네들의 전망치가 메모리를 제외한 파운드리 중심, 얘는 파운드리니까. 근데 메모리한테도 업체 장비 업체들한테 오더를 받다 보니까 자기네가 받는 그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떤 장비 업체냐, 메모리냐, 비메모리냐 다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서는 전망을 소폭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3개월 전에 얘네가 전체적인 시장을 올해 한 10% 이상 성장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10% 이상이라는데 다음에 10에서 15인지 20인지 그거는 제가 확인 못했어요. 3개월 전 얘기한 거. 근데 이번에는 10%까지만.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낮춘 것 같아.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자동차용은 빠르지가 않아요. AI는 잘 돼요. 그런 얘기했는데 시장은 여기에 중점을 맞췄어요. 보시면은 여기 보실래요? 여기 그래프 보세요. 여기 맨 밑에 있는 게 매출의 반 정도가 하이 퍼포먼스 PC고 이게 AI 쪽 관련되는 게 많이 있겠죠. 서버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애플이 많이 있겠죠. 애플이 많이 좋았죠. 근데 이게 애플이 안 돼서 그런 건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요거. 좀 줄었네요. 그다음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중에서 맨 위에 있는 거 요거 뭐죠? 자동차가 얘네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별로 6%. 그렇네요. 사실은 이 코멘트는 얘네 실적에 대한 전망치에서 1분기, 2분기 가이던스 회사가 준 것처럼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시장은 그래도 일단 AI는 다 아는 거고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그걸 해석하려면 AI는 다 아는 거고 네. 새로운 건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넌 AI는 빠르지 않다. 오히려 자동차 같은 거는 생각보다 많이 나쁘다. 이렇게 해석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김장현 본부장님도 이걸 내용을 내가 동의하는 건 아니다. 이 정도의 코멘트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거, 역시 TSMC도 가장 중요하게 본 게 이제 AI 쪽. 뭐 파운드리 쪽에서도 최첨단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어나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용 봤을 때 뭐 어제랑 크게 다른 것도 없고 잘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10% 이상 그러니까 more than 10%에서 just 10% 성장으로 바뀐 건데 그게 그렇게 뭐 빠지고 추세를 이렇게 꺾고 이럴 만한 일인가? 혹은 이미 벌써 AI가 높은 위치에 와 있던 것이 조정을 받는 것인가? AI가 높은 게 조정받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거 봤을 때는 네. ASML도 그렇게 쇼킹한 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시장은 네네.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미국에서는. 근데 한국은 반대로 반응했죠. TSMC를 기대해갖고. 네. 그러니까 TSMC 기대했는데 TSMC가 얼마나 많이 나왔냐는 걸 반응을 했다보다도 TSMC 주가가 실적이 잘 나오면은 많이 오를 거라는 걸 기대를 하고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해석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다른 장비 업체도 다 영향을 줬잖아요. 한국도 영향을 주는 게 맞죠. 네. 다만 우리는 메모리가 많이 있고 AI 중심으로 드라이브 됐으니까 이런 반응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반응이 옳고 그름을 따진 게 아니고 반응이 우리는 그렇게 안 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우리도 사실은 AI 스피시픽한 비중은 하이닉스가 가장 많은 게 한 25%, 20% 정도고 예. 삼성은 그보다 적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가 때문에 올라간 거가 있으니까 나머지 휴대폰이나 이런 쪽에서 새삼스럽지만은 그 슬로우하구나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네. 그런 사람들이 반응을 하면 오전장에서 많이 빠질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제가 월요일날 그 장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꺼번에 모든 게 갑자기 무너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그러면은 찌찝한 거예요. 네네. 저스티파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걸 저스티파이 못 하듯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가는 걸 저스티파이 못 하면은 네.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저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고 왔어요. TSMC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가? 근데 지금 TSMC 리포트는 별로 나온 게 없어서 네. TSMC 포함해서 대만의 반응은 대만에서 반응은 좋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반응이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네. 모르겠어요. 하창원 본부장님 코멘트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막 납득하지는 못하겠거든요. 네. 억가인가? 억지로 까나? 저는 약간 억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이게 억가면 어제 굉장히 좋았고 결국은 뒤통수 맞고 오늘 금요일까지 1.6% 빠지고 특히나 사람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네. 소부장 이쪽이 지금 우르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도망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선물이라는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서 방향성이 틀렸지만 사실 어제 약간 뭐 그 위클리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어제 선물이 들어왔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물 부분을 배제하고 봤는데 그 이유가 이제 누적으로 뭐에다가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근데 밴드 상단에서 갑자기 말아 올릴 이유가 지금 없어요. 왜냐면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수급발로 어제 좀 버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요나 이런 흐름들은 일단은 뭐 TSMC는 데이터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금리에 대한 그런 발언들의 영향이 저는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 외에 변수로 인해서 좀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네. 더 큰 문제죠.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내가 더 추가적으로 모을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의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람마다 생각은 좀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실적이 부러지고 전망치가 박살이 나면서 부러진 거면 네.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일 저녁에 나온 데이터가 내일은 없으니까 이제 아마 월요일쯤에 우리가 확인할 텐데 어쨌든 그때 나오는 데이터에서의 그런 기조 자체가 꺾이지 않으면 일단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움직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대신에 미국장이 눌리면 그 여파를 당연히 우리나라도 받으면서 좀 같이 눌리긴 하겠죠. 네. 대신에 이제 그 안에서의 플레이만 잘 해주시면 저는 다른 국면이 나왔을 때는 확실하게 좀 좋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로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데요.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엔비디아가 고점은 10% 이상 빠졌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만약에 TSMC하고 ASML이 걔네만의 해석을 잘못한 거다라고 하면은 네. 오늘 분명히 뭐라냐면 TSMC가 얘기할 때 AI 코멘트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건 없지만은 그러면 AMD하고 엔비디아가 뭐냐면은 그 전달 3% 5% 이상 빠졌기 때문에 네. 오늘 차별화가 되려면은 좀 더 세게 올랐어야 돼. 근데 금리 영향을 받은 거예요. 금리 인하 얘기가 뭐냐면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그 페드 와치에서 비중이 없었잖아요. 네. 거의 없었는데 어제부터 생겼어요. 6월, 7월, 9월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연준 인사들이 막 얘기하는 게 나와서 분위기를 조져서 그 10년 국채가 4.6으로 다시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억가고 뭐하건 간에 TSMC하고 ASML은 아작을 냈고, 그렇죠? 마이크론도 아작을 냈고, 그 다음에 그 전날 3% 5% 빠진 AMD, 엔비디아마저도 반등을 못했다는 거는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에서 이게 늘어진 거예요. 물론 유일한 거는 유가가 안 오르고 있는 게 다행스럽고, 우리 환율이 방어되니까 다행스럽게 한데. 그 네타냐후가 그 이스라엘 안 치는 거 있잖아요. 그 보도된 것이 6월째인가 무슨 얘네 그 명절이 무슨 그것 때문에 4월 30일까지 미룬다고 얘기를 했다는 보도 때문에 네. 이스라엘장은 올랐어요. 오늘 새벽에 1.3% 바로 안 치니까. 근데 그게 포즈를 준 건데 그것이 환율 어저께 우리가 올라간 건 오버한 거는 내가 봤을 때 거의 환율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방어했는데 결국은 금리하고 그다음에 그 AI 말고 다른 거에서 빨리 안 올라온다는 것 때문에 이 역으로 받는다는 거는 뭐냐면은 변곡점에서 굉장히 약하다는 거 수급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가 반영되기 때문에 미국이 반도체에서 3% 1% 연속 빠지고 이런 거는 조금 솔직히
엔비디아가 고점을 10% 빠졌는데 지금 내일 다음 주에 못 올라오면은 이거는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정인데 알겠습니다. 한국은 다른 주식이 있으니까 버틸 것 같은데 반도체가 만약에 이익 때문에 빠지면 누구나 다 알죠. 다 도망가라고 하죠. 네. 근데 이익 때문에 빠진 게 아닐 때 변곡점이 오는 경우가 가끔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찝찝해서 다음 주에 실적 나오는 거 발표할 때 메타, 인텔 뭐 다 발표하거든요. 하이닉스 걱정스러운 건 하이닉스도 실적이 잘 나와도 반응을 그렇게 세게 할까? 라는 걱정이 오늘 들었어요. TSMC가 못지않게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이 매우 찝찝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끌어올리기 바라는데 알겠습니다. 환율이 뭐 1370, 60 이렇게 내려가지 않으면은 끌어오르는 각도도 어제같이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민반도체 실적 나왔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773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87억 나왔고요. QOQ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56% 증가고 YOY로 1283% 증가입니다. 근데 오늘 주가는 2.2% 마이너스로 지금 김장현 본부장님이 해주신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잘 뭐 환호하듯이 나와도 삼성전자 실적 나올 때도 한번 봤잖아요. 실적이 나왔는데 타이밍이 안 좋으면 주가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듯이 이런 것들이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이거 진짜 실적 대단하다 좋은 기업이다라고 해도 시장은 오히려 추세적으로 좀 계속 무너지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두 분의 의견이 여기서는 조금 갈리기는 하네요. 김장현 본부장님은 조금 일단은 조심하자. 조심하는 게 아니고 월요일 날 제가 비중은 장에 대한 비중은 현금의 비중을 확 늘렸잖아요. 60%. 그렇죠. 60%.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40% 뭐가 사야 되잖아요. 그 AI 반도체 포함해서 뭐 전력 포함해서 큰 아우라 그 사면은 그게 주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이게 절대 주가가 상대가 아웃퍼포하는 절대 주가가 이게 의미 있게 반등할 것인지는 저번에 말씀한 삼성전자 제가 그 지지라인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3월 20일, 3월 21일 날 했을 때. 네, 그렇죠. 네. 그게 하나가 79,300원이고 하나가 76,000원 얼마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7만 원 초반에서 7만 6천 원대로 확 올랐을 때가 있어요. 3월 20일 날. 네. 그때보다 더 나쁜 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근처에 갔기 때문에 네. 사실은 마튼 피싱을 하면 삼성전자 사시는 게 맞아요. 저가에서 매수하려고 그러면 근데 내가 항상 걱정되는 게 그럼 사면은 네 말대로 해가지고 8만 5천 원, 9만 원이 그 삼성전자 실적 4월 말에 5월 초에 하이닉스 발표됐을 때 전고점 8만 7천 원, 8만 7천 그쵸. 87,000원. 안 될 것 같아요. 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방어 안 했으면 더 내려갈 수도 있었고 환율이 방어를 해서 결국 반등을 할 것 같은데 금리 인하가 아니고 인상 가능성을 놓고 아까 그 이스라엘 근무자 해결이 안 된 상태라면은 네. 제가 어저께 장이 많이 올라갔고 그 환율 얘기도 다시 하다가 말았는데 초칠 것 같아갖고 방어가 됐다고 하지만 미봉책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매크로에서 도움이 안 된다면은 대표적인 삼성전자를 계속 억누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반등은 제가 봤을 때 7만 7천 원, 7만 6천 원 진짜 여기서 안 사면 언제 사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매출에서 80%는요 넌 AI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TSMC가 얘기한 AI가 아닌 쪽이 회복이 빠르지 않으면 삼성전자도 쉽지 않은 거 아니야라는 공포가 오늘 발현된 거예요. 그래서 공포에 사는 게 맞긴 한데 과연 얼마만큼 절대 주가가 빨리 8만 7천 원으로 지금 사가지고 10만 원 오를 수 20% 올릴지는 일단 이번 달 말까지는 좀 낙관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려면은 하나가 할게 없습니다. 환율이 빨리 1320 정도로 확 내려가면은 이 모든 악재에서 상당 부분을 대한민국이 어트랙티브하게 만드는 상대적으로 그럼 상대적으로 한국이 미국보다는 아웃퍼할 것 같아요. 근데 환율이 좀 더 해주지 않으면 업체 자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플로우 가지고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쌓아오면서 현금 65%까지 한 것을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 지금 저가 매수 이 가격 너무 더 떨어지면 이 가격 너무 매력적이긴 한데 지금 분위기상 봤을 때 올라가도 이게 반등을 제대로 해줘서 위로 올라갈까? 이런 부담은 좀 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좀 억지로 좀 끌어내리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거는 있어요. 원래는 빠지는 날이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다 틀려서 이제 막 반성문도 쓰고 했는데, 어쨌든, 선물이 저는 조금 흐름이 하루 좀 다르긴 했지만,
선물의 매도가 오늘 지금 어제 들어온 거 이상으로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제 들어왔었던 물량들은 빠르게 이제 또 청산하는 흐름들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틀인가 3일 전에 네. 제가 이렇게 코스피 지수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대로 저는 그냥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서 보세요. 지금 오늘도 선물 8,200억 빠지지만 네네. 전거래일에 현물 5천억 넘게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 외국인이 안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선물로 인해서 지금 변동성,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얘기들을 한 게 결국에는 선물이 그런 변동성을 만들기 때문에 선물에서의 변수가 세지면 기관에서의 차익이 나오긴 하겠지만 현물이 안 던지고 있잖아요. 현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큰 흐름은 외국인이 기존은 만들고 있는데 선물을 바탕으로 이게 현물과 선물을 사고 팔면 이게 그 시세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약간 사고 팔고 하는 효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 묵직한 방향은 좀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선물의 매도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릴 때 한 3조 정도, 최대 3조 정도 더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수의 레벨 다운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밴드 잡으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 현물이 지금 시점에서 무작정 계속 끝까지 8조 이상 해서 누적으로 8조 이상 해서 어마어마하게 팔고 갈 만한 요인은 저는 지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수출대도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베이스로 보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수출 데이터로 좀 막 굵직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밴드 잘 잡으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략과 그런 시나리오별 선택과 집중 이런 게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사실 선물이 조금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이상하긴 했었던 환율은 그대로입니다. 1383. 근데 지금 조금씩 올랐죠. 또 오르고 있어요. 네, 그게 금리 1384. 금리 부분이 있으니까. 시작할 때만 해도 저희 9시에도 1381이었거든요. 1381, 1381, 2 요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환율과 아까 그 환율하고 유가 있잖아요, 전제. 네. 그것이 확실히 매듭이 됐다 그러면은 아까 그 TSMC 이런 거 그 임팩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근본적으로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네, 그건 제가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시는 게 맞아요. 제가 제 말 듣고 오늘 지금 팔라는 게 이미 늦었어요. 네. 팔려면 어저께 과하게 올랐을 때 파셨어야지.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하고 챙겼어야지.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초친다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았던 거고 어저께 파시고 오늘 사시는 게 맞죠. 제가 언제 현금 다 가지고 다 도망가라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발. 그렇죠. 자기 멋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들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실적이 좋고 가이던스도 좋고 하는데 자꾸 핑계를 대갖고 엇갈라 그러죠. 엇가는 게 지금 두 분 연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TSMC. 그리고 매크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하면은 들어가는 시점이나 지금 얼마야? 2,600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죠. 그러면 저번 제가 2,560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2587. 간다는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 내가 2,560까지 보고 2,800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잡으면은 물론 나중에 5월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엔비디아가 다시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다시 올려서 다시 2,700 뭐 초반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더 빠질 게 어디 빠질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제가 낮췄던 건데 사실은 이렇게 낮춰지는 게 아니고 저는 사실은 삼성 하이닉스 나오고 애플 나오고 하면서 세리메이는 아니라 5월달 중에 엔비디아가 좋은 걸 발표해도 진짜 피크아웃 나오면서 5월 중순 정도에 피크아웃 하면서 그리고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빠지면 한 2,600 깨진다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다른 이유 때문에 먼저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타이밍은 그건 정확히 못 읽었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이유가 됐던 간에 우리는 정당화해서 내가 다 이해했다. 그 마음 편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당하고 마음 편한 게 아니고 뭐가 됐든 간에 이상하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건데 지금 봤을 때는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레벨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잡고 오히려 나중에 확실히 올라가고 나서 잡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올라갈 수 있는지는 다음 주 실적 발표될 때도 반응이 없잖아요. 다음 주 실적 발표될 때 네. 하이닉스 발표되고 인텔 발표되고 메타 발표되고 막 발표돼요. 근데 나쁜 계획은 분명 빠질 거고 좋게 발표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올라가면은 그거는
아주 편치 않은 장이 아마 이 5월 초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가 그러니까 김장훈 본부장님 말씀은 저가에서 하는 거 지금 가격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본질적으로 뭐 이렇게 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달라진 거 없으니까 크게 좋은데 오케이 지금 사서 그러면 이전만큼 상방이 많이 열려 있느냐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다. 그게 왜냐 글로벌적으로 뭐 환율적으로 매크로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전보다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물 건너가면서 한번 분위기가 이렇게 좀 접힌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그건 아니에요? 속도가 일부 지연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썼는데 그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 끝에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지표가 금리 인상을 바라보면 약간 할 수도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거 맞는 말이지.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뭐야 이거 금리 인상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지표 에너지 물가랑 이런 거 쉘터 안 떨어지고 에너지 물가 계속 올라가서 만약에 지표 고착화되고 하면은 이거 한 번 더 때리는 거 아니야? 요런 불안한 심리도 조금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마사지를 한 거는 그래도 연준의 기본적인 기준은 2%다. 요거를 이제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변수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열어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과연 어느 정도로 계속 지속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물가에 대한 부분을. 근데 이거를 계속 물론 이제 경기나 이런 게 좋으니까 뭐 고용도 뭐 실업 청구 건수도 전주랑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과연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을 때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경제가 안 부러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대선 전에 한 번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길어졌다라는 전제로 본다라고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 상방이 꺼졌다라고 보기에는 이런 수출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괜찮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전방적으로 부러졌으면 오늘 수급 이탈에 외국인이 1,000억밖에 안 팔 이유가 없어요. 적어도 오늘 5,000원 이상은 나가야죠. 왜냐면 어제 들어왔잖아요. 그럼 들어온 지금 외국인들 4,000억원 지금 물려있는 건데 당장 어제만 보더라도 얘네들이 왜 안 팔겠어요? 얘네들이 보는 뷰가 있고 그게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수급이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방향성은 외국인의 현물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그 실적 베이스로 기반한 외국인의 현물 자체가 부러지지 않으면 롱으로 보는 게 맞고 만약에 지수가 여러 가지 대외 변수로 빠지면 오히려 그럴 때 안 사면 또 언제 사겠어요? 계속 올라갈 때 사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밴드 잘 보수적으로 세우셔가지고 또 중요한 게 지금에 막 너무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너무 급하게 막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이평선으로 제가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최대한 잘게 나눠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내 현금이 마른 순간부터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 한두 주씩 막 사보시고 뭐 비중에 1% 2%씩 사보세요. 사다 보면은 이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비중 조절을 해주시면서 쫓아가시는 게 제일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한번 다시 짚고 올게요. 9시 30분 딱 지나가고 있어서 하이닉스가 하락폭을 좀 넓혀갑니다. 4.6% 마이너스 17만 3,900원까지 내려가고요. 삼성전자가 2.6% 마이너스 77,500원. 이게 맞아요? 아니 8만 원 넘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도 8만 원은 좀 어느 정도는 많이 지켜줄 줄 알았는데 77,500원으로 바로 또 떨어지네요. 자, 그리고 2차 전지주들도 역시 LG엔솔 2.8% 마이너스, 삼성 SDI 1.3, 포스코홀딩스도 1.8. 기아도 오늘 나를 욕해서 주가가 1% 올라가면 쌍욕을 하세요. 나를 욕해서 만약에 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 주식 시장은요. 이게 아까 우리 이제 보노 형제님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지금 2,600 깨졌을 때 낮아서 이렇게 사야 돼요. 약간 매크로가 근본적으로 무너진 게 아니면. 네. 그걸 잊지 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월요일 날 현금 비중을 넓혀놓자고 얘기했잖아요. 변동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럴 때 그 말을 기억하시면 현금 60%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10% 오늘 2,580원 사고 진짜 누구 말대로 2,560 되면 또 15% 사고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기
뭐 하루도 난리치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한 주, 한 달을 보시는 분들이 왜 쎄해지는가를 저스티피케이션을 분석? 아니 오버나에서 어제 오늘 아침에 나오는 그거를 무슨 분석 내가 신인가? 여러분들 뭐 TSMC 그 사장은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주가 이렇게 빠질지 예상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분석이 아니고 대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분석은 얘기한 거야. 환율이 지금 막아졌느냐 이거지. 환율이 1320으로 한 2, 3주 한 달 내로 1320 간다고 보냐. 여러분 가정을 세우라고요. 환율이 1320까지 갈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전쟁은 상당히 마무리 안전돼서 매크로는 신경 안 쓸 것 같으세요? 금리 인하는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 안 하는 거 확실해요? 그 세 가지 질문에 되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을 잡고 그것이 한 달 내에 돌아올 것 같고 한 달 정도는 한 몇 주 참을 수 있으면 지금부터 사들어가는 게 맞아요. 현금 제가 60% 갖고 그랬지 현금 갖고 도망가라고 월요일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럼 현금 가지고 이제 사들어가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장은 아주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인정하면서. 그럼 사들어가는데 그 올라가는 그 각도는 그 세 가지 어썸션에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또 진짜 만약에 2530대면은 그때는 뭐라 얘기할 텐데 2670, 2700 언제든지 갈 수 있어. 근데 아까 세 가지 어썸션이 글로벌 매크로가 전제가 많이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면서 올라간다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2조 넘게 나와도 이런 장에서는 힘을 못 받아요. 그게 정당하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그런 심리가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 TSMC를 통해서 봤잖아요. TSMC가 더 훌륭한 건 아니지만 TSMC도 비싼 주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빠졌을까? 오늘 뭐 대만에서는 뭐 4% 올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4% 올라가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이 아니지.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거지. 그거를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 건데 주가가 녹아나니까는 지금 당장에 그러면 뭐 이렇게 도망가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하면은 어떤 얘기라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그런 분이 제 개인적인 거 들어오신 분이 별로 없을 텐데 그럼 나가셔도 돼요. 저는 그런 분하고 개인적으로 뭐 얘기하고 싶지 않고 방송이니까 얘기를 그나마 이 정도로 제가 절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저께 올라간 거 오버했어요. 근데 오버인데 그거를 우리 본호님이 그 반성문서고 했지만 나는 그것도 약간 웃긴다고 생각한 게 아니 하루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가만히 있었던 거죠. 오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해피하니까. 근데 또 하루 아침에 오늘 어저께 사이 뭐가 달랐어요. 하지만 그게 장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는 현금 갖고 비중하고 내가 분석 갖고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심리를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기준을 잡고 하셔야죠. 목소리가 이래서 훈계하듯이 들어서 죄송한데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반성을 또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제 진심은 그렇다는 거지 지금 파고 갖고 나가라는 게 아니고 있는 현금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는데 그 타이밍이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는 중요한 게 얼마나 서두르는지 모르는데 매크로에 대한 어썸션을 가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가정을 물어보셔야 돼요. 본원님 아니면 명문지 씨 우리 환율이 그러면 한 달 내로 지금 이거 유지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려갈 것 같으세요? 그 가정을 어떻게 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그 어썸션을 묻고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돼야죠. 근데 그걸 안 하고 무조건 내려가야 살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무슨 애 초등학교 애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얘기가 하기 참 어렵죠. 네네. 맞습니다. 집에 갈까요? 아니요. 조퇴할까요? 자, 그러면 보도님 자료 준비한 거 혹시 있으시면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종이 신문도 뜯어왔는데 네. 이게 조금 지저분하다라는 얘기에 저도 공감을 해서 오늘은 조금 시간이 있어서 좀 일찍 와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신문은 이렇게 있긴 한데 여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헤드라인만 조금 해서 들고 왔는데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명현커가 의견까지 한번 같이 남겨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또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어떤지 좀 피드백을 주시면 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뒤에는 잘 안 보이지만 신문이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뉴스는 한국 대만이 이제 섬유 패션 업계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역시도
중국이 섬유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까지도 엮어서 이런 섬유 패션 쪽에 대한 이런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중국발 영향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제가 요거 다 뉴스 타이틀들을 좀 들고 왔거든요. 이게 오늘 뉴스도 있고 최근에 나온 뉴스들도 있는데 이게 알리테무가 우리나라에 정말 저가 배송, 무료 배송을 저가로 해주는 거에서 굉장히 이벤트가 생겼는데 이게 아마존에서도 우리나라한테 이걸 한대요. 아마존에서도. 그리고 지금 네이버도 당일 배송을 선언을 해버렸고요. 못하면 1,000원을 반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던진 그 출렁거림이 상당히 크고 또 멤버십 가격이 요번에 56% 인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쿠팡을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가격이 좀 많이 높아지니까 이러면 그냥 배송비 받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일부 들었는데 거기에 맞게끔 이런 배송 업계들의 흐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늘어나면 저는 물류 관련된 부분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에서 뭔가 수급이 쏠리 거나 이게 테마성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에서의 좀 공부를 일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뉴스는 MS, 아마존, 오라클 뭐 이런 좀 굵직한 기업들이 일본을 데이터 허브로라는 키워드로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정말 이 좀 유명한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과 중장기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일본에 설치하는 거에서의 그러면 이게 미국의 뭐 인프라나 이런 거랑 뭐 연관이 있나라는 생각이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데이터 센터 자체가 일본에서만 늘어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HBM, 뭐 전력기기, 전선 뭐 이런 쪽에서의 강한 흐름들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고 왔고 또 앞서서 제가 인트로 할 때 구리 선물 가격 좀 좋아졌다라는 부분 강조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선이나 오늘은 이제 이구 산업이 20%대 이상 구리 관련된 종목이죠.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서 이벤트가 계속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요 뉴스를 뭐 이런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 증가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런 제 생각처럼 HBM이나 전력기기 쪽으로 확장해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내용 꽤 괜찮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네. 결국은 뭐 선택과 집중을 저희가 몇 주 전부터 말씀을 했었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애들 그리고 트렌디한 주식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섹터들로 좀 종목과 섹터를 많이 줄여보자 네, 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시장이 뭔가 이상한데 왜 이게 내리지? 조금 이거는 과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쎄한 느낌이 들면 그러니까 억울한 느낌이 좀 들면 실적이 잘 나오는 애들 그리고 시장이 빠지는데 분위기상 같이 휩쓸려서 내리는 애들 위주로 조금 버텀 피싱을 해보면 나중에 시장이 좀 턴할 때는 네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해주신 데이터 센터와 AI 그리고 전력 설비, 변압기 이쪽은 실적이 계속 나오는 그쵸. 성장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거기도 만약에 떨어지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부분인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 쪽의 제가 이제 구리 쪽을 좀 원자재에선 가장 강조를 드렸는데 해당 부분이 그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원자재들의 공급망 이슈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요가 가장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는 쪽이 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 쪽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었고 그러면 이제 뭐 이구산업, 대창 뭐 이런 종목군들도 나오지만 또 좀 넓게 보면은 전선 쪽에서 LS그룹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쪽이 가면은 또 이제 전선이랑 변압기가 또 같이 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원자재 산업에서의 뭔가 이벤트가 터지는 게 결국엔 수요 따라니 늘어나는 스토리로 가는데 그 수요가 왜 늘어나느냐?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기 때문이고 그럼 변압이나 뭐 전력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지. 요런 시나리오로 가니까 이런 흐름들이 과연 단기간에 끝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서 막 좀 스트레스도 받고 이게 돈이 걸려 있으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왜 수출 데이터를 계속 강조를 드리느냐 이런 흐름들이 과연 단기간에 무 자르듯이 바뀔 확률이 높은가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AI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요단의 흐름이 정부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들이 막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과연 단기간에 다 끝날까라고 봤을 때는 그게 아닐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 그런 산업군들은 이게 계속적으로 방향성은 가지만 그 안에서의 이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변동성이 있어야 우리가 그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파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당연히 스트레스 받겠지만 이거는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정말 수많은 글로벌적인 사람들의 이 두뇌 싸움, 심리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피아 게임 하고 있는 약간 표현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심리적인 이런 싸움들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원활한 이성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공포로 패닉에 빠지게 만드는 혹은 굉장히 화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면 의사결정이 나가버린다는 그걸 내동매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끔 스토리를 명확하게 그리고 왜 이러한 산업군들이 움직이는지 거기에 따른 넘버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만 잘 체크를 해보시면은 저는 정말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물론 잘못된 뉴스도 있고 거짓된 뉴스도 있지만 그런 기조들이 계속 나오는 거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붙어준다라는 거는 그만큼 거기에 따른 뭔가 신뢰도가 높아지는 요인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위해서 제가 신문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가수처럼 앨범을 발매하는 요 이슈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오늘 지니뮤직이 좀 움직였잖아요. 그게 오늘 요 이슈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AI 쪽에서 사실 요즘에 리메이크된 옛날 노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과거에 잊혀졌었던 노래나 아니면은 조금 묻혔었던 그런 것들을 역주행하게 만드는 이벤트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요. 뭐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이런 노래도 마찬가지고 다 역주행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게 리메이크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게 릴스나 뭐 쇼츠나 이런 거에서 돌기 시작을 하면 분명 엔터 쪽에게는 저는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요. 네, 이거 확대 해석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또 작용이 된다면 이게 앨범 판매나 이런 시장에 또 다른 또 이런 재미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없던 스토리가 새롭게 나오는 거잖아요. 작곡을 못해도 앨범을 낼 수 있게끔 세팅이 되는 거니까 이게 새로운 영역에서 상품이 나오면 항상 거기에 신규 진입하는 이런 자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이 시장을 조금 더 재밌게 보시다 보면은 뭐 이제 뮤직하우라든지 뭐 다른 쪽으로도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이 뉴스를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 뉴스 소개시켜 주시는 거는 AI 그 보이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임재범 씨 목소리로 아이유 노래를 실제로 부르지 않았는데 네네네. 임재범님 목소리로 아이유 노래를 부른 것처럼 노래가 나오고 음원이 나오고 이런 거 말씀하시 주시는 거죠? 그런 방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에 대한 편곡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끔 아예 그러니까 저작권 때문에 지금은 이 플랫폼 안에서 놀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아이유 씨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쳐봐요. 그래서 뭐 내 손에 잡아라는 이 노래가 너무 좋은데 제 마음대로 막 편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런 사람이 100명 1000명 있으면 괜찮은 노래가 나올 거고 또 인기 테스트 좋으면 이게 또 돌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본래 음원으로 왜냐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런 식으로 이제 소속사의 흐름들을 정리했으니까 그런 앨범 쪽에서 좀 좋은 흐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적감해서 하지 마시고 작곡 학원에서 네네네. AI 프로그램 때문에 그러니까 AI로 텍스트로 뭐 락 발라드의 어떤 뭐 몇 비트의 음악을 만들어줘 이러면 15초 만에 만들어 버리니까 이 작곡 배우는 학생들한테 이 AI 프로그램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작곡가가 되라 이러면서 AI 프로그램을 가르쳐주는 심화반이 또 클래스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요즘 AI 그 기기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도 좀 미래가 나눠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보노님이 준비해주신 그런 뉴스로도 좀 매수의 기회 또 수익의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김정일 본부장님 자료 혹시 있으시면 오늘은 뭐 TSMC가 가장 컸고요. 네. 우리 관계가 별로 없지만은 넷플릭스가 실적 엄청 잘 나왔어요. 넷플릭스. 네, 한 15% 이상 바텀라인이 좋았고 아마 그 구독자 수가 거의 2배 480만 명 예상했는데 930만 명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에서 아까 올 때 아까 마이너스 4% 정도 빠진 걸 봤거든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실적도 좋았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하 기대감.
나쁘게 빠졌다니까요. 어, 실적이 좀 그러니까. 가이던스 들었는데 왜냐면 내년 1분기부터 가입자 수하고 네. 가입자당 매출이 있잖아요. 떨어져요? 발표 안 한대요. 아, 왜요? 아, 좀 쫄리나? 그러니까 왜요? 물어보잖아요. 네. 그게 퀘스천인 거지. 아. 실적이 자 물론 거의 뭐 가입자 수 더블 됐는데 해석하기로는 이제 정점이 왔다. 불투명성이다. 아니면 더 나은 지표를 보기 위한 거고 물론 어떤 마일스톤 매덕 이렇게 되면 그땐 발표한다 그랬는데 네. 분기별로 발표하는 그 패턴은 이제 종료다. 올해까지다. 이렇게 올해까지인가? 하여튼 1분기부터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주가 빠졌다 하는 희한한 주가 반응이 있어서 주가 반응이 아니라 희한한 액션이 있어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넷플릭스 끝물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주가 이렇게 빠지면 또 그거 갖다 붙이는 게 그 뭐예요? 동시 사용자? 그 뭐 한 계정 해가지고 네네네. 나눠 쓰는 거 뭐예요? 나눠서 하는 공유? 거. 아이디 공유? 네, 맞아요. 이거 못하게 하고 단속하고. 그 줄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실적이 한번 올라왔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징어 마른 오징어 쥐어짜기였을 수도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실적이 올라갔는데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뭐 구독자 수나 뭐 그런 것들을 뭐 가이던스를 얘기 안 한다고 한다면 확실히 좀 부담이 되긴 하죠. 끝물일 때, 갑자기 다음부터 발표 안 한다고? 이러면은 좀. 아니 그런 사례가 과거에 부담스럽긴 있었기 하죠. 때문에 이 인더스트리에서 갖다 붙이는 거죠. 예, 그런 게 있었고 아까 얘기한 거 이스라엘 공격 안 하는 거 6월절까지 쉰다. 네. 6월절 패스오버 걔네들 이스라엘에 아. 그러니까 4월 22일이니까 오늘이 19일이죠. 네. 20일 다음 주부터 한 30일까지는 공격 안 한답니다. 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장이 1% 넘게 오늘 새벽에 끝난 거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뉴스가 아닌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플러스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런 게 있었다는 거 정도 말씀을 드리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뭐 일단 한국의 반도체 주식은 이게 TSMC와 파운드 다르니까 다르지 않냐 그러는데 달라요. 다르니까 많이 빠지면 그렇게 많이 빠지면 안 되는데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보면은 우리 메모리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의 D램 같은 경우에 네네. 애플리케이션 비중을 말씀드릴게요. 대략적으로 뭐 어떻게 익스포저 되는가라고 생각했는데 AI하고 그래픽 이게 보통 고사양이고 마진이 좋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삼성은 이게 비중이 삼성 하이닉스보다 낮고 하이닉스는 이게 좀 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하이닉스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개수했을 때 하이닉스 D램 중에서 AI 그래픽 이런 쪽이 한 2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35%. 그다음에 일반 서버가 30%. 네. PC가 10에서 15%. 이게 정확한 거 아니면 대략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거에서 같이 동조해서 빠진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걸 강조한 거죠. AI 비중이 15% 이거는 매출 비중입니까? 이익 비중은요. AI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AI 가격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익의 기여도는 AI가 훨씬 많아요. AI가 아닌 것보다도. 네.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AI 아닌 쪽이 여전히 비중이 많네. 스마트폰이나 PC야. 그러면 좀 TSMC가 얘기한 거 중에 그거를 나쁘게 네거티브하게 반응한 거를 삼성 하이닉스도 반응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알아본 것처럼 이게 뭐 AI가 아닌 쪽이 80% 이건 아니에요. 이익으로 따지면 AI가 더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하게 반응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니까.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요거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다음 주에 빅테크 실적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제 샤워하면서 가만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빅테크들이 그 주가 측면에서 짜잔 서프라이즈 하면서 뭔가 대중들한테 선풍적인 걸 보여줄 게 아직 남았을까? AI로? 그러니까 AI로 돈을 버는 건 또 다른 얘기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거 소라? 메타의 그거 말고 네. 메타의 수석연구원이 4월 9일인가 그 저기 런던에서 무슨 얘기할 때 네. 추론하는 생각하는 AI가 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 AGI. AGI인지 그 전 단계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뭐 해줘야 하면 검색만이고 검색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내가 해주는데 쫙 짜주는 거. 시나리오 1, 2, 3가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고 분석까지 다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게 이게 꿈에 붙은 거지. 그렇죠. 그래요? 그럼 그래서 안 되지. 그 질문은 뭐냐면 다음 주에 이제 빅테크들 실적이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결국은 AI 쪽에서 얘네가 뭐 들고나 이거 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엔비디아도 천비디아 가다가 천비디아 바로 전에서 좀 맞고 떨어졌고 88 비교. 소라 나오면서 와 한번 했고 로봇 나오면서 사람처럼 움직였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에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은 한 번씩 다 봤어요. 재료가 다 나왔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멘텀적으로, 모멘텀적으로. 느낌적으로. 그래서 빅테크 실적 발표할 때 뭐를 어떻게 얘기하고 들고 나와야
이게 우리가 주가가 AI 시대가 진짜 오는구나라는 그 뽐뿌질이 한 번 더 작용을 할까? 그건 적용시키는 제품 수가 많아지면 되는 거죠. 내 실생활에 다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요번에 LG가 이거 제목이 까먹었는데 LG가 어떤 회사 유명한 회사와 AI 협약하는 게 내용이 있어요. 그 네. 헤드라인에 있는데 어쨌든 그걸로 통해서 이제 AI를 탑재하는 제품군이 많아지면 그게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가 GPT 무료든 유료든 가입을 해보고 저처럼 매일 이제 그 멘트 쓰는 걸로 해봐야 AI가 이런 거구나를 느끼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주변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에 우리가 탑재되는 것들이 늘어나면 그런 것들에서 또 다른 기대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온 디바이스 AI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데 거기서 AI를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 10명에 한 명 아직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아직은 거기 안 되죠. 관련되는 뭐 프로세스나 준비가 덜 돼 갖고 올해 하반기부터 된다는 얘기를 올 상반기에 연착 땡긴 건데 바로 요 시점에서 제가 또 그 아까 AGI 생각하는 AI 메타가 얘기했다는 건 얘기하면서 네. 하나 동시에 ING가 이런 얘기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 AI가 생산성 향상으로 그 모든 걸 포함해서 네. 이게 반영되는데 모든 걸 다 한다. 반영하는 시간이 걸린다.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제이커브 해가지고. 제이커브.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추론하는 AI 막 분급을 또 얘기하는데 한편에서는 또 속도가 그 생산성 이렇게 영향된 속도가 그 전에 기존 조직에서 속도가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도 있는 게 더 있다라고 좀 경고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심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이라고 나올 거 한바탕 나오고 나서 더 뭐 있냐? 근데 지금 당장에 아웃풋 생산성은 아직 없잖아. 그러니까 주가가 좋게 발표되고 그러니까 컨텐츠가 좋게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딴지를 거는 게 왜 그렇죠. 나오고 그걸 반영하냐 이거죠. 딴지 거는 거에 신경이 쓰는 게 올라갔다는 거 신경을 쓰는 거거든.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진짜 뭔가 확 하는 거는 다음 주 실적 발표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엔비디아 형님께서 다음 달에 하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엔비디아가 다음 달에 5월 20 며칠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펌프질 한다 치면 5월 상반기 중에 뭐 있어야 되는데 5월 상반기까지 금리가 자꾸 신경 쓰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센티먼트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GFIU님께서 AGI도 이미 써먹은 떡밥이라서 직접 보여주지 않는 이상 주가 호재 안 됨. 그러니까 이런 약간 이런 모멘텀. 네. 그러니까 제이커브도 잘 말씀을 해주셨고, 뭐 하창원 본부장님은 뭐 저기 온디바이스 AI 플러스 계속 기업들의 협업 이런 걸로 기대감은 있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각자의 또 해석과 시나리오별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펜던트님, 아이오호우님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를 못 적어놨는데 김옥자님이었던 것 같은데 김옥부님, 예, 그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오호우님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동묘형, 보노형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두 분 다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황 한번 짚고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좀 저희는 3시 20분에 다시 와야 되니까 3시 20분까지 약간 어떨 것 같다 혹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대응하자 약간 이런 대응 방법. 사실 지금 조금은 반등을 좀 해주고 있어서 밑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어요. 코스닥 기준으로. 코스피도 1.7%, 1.9%까지 밀리다가 지금은 조금 올라와져서 1.5% 마이너스. 네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수급적인 흐름은 선물의 규모가 확대가 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현물이 안 던지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가 핵심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최근에는 리포트를 좀 많이 보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앞에서도 그 최근에 여행이나 뭐 항공이나 뭐 카지노나 이런 것들 리포트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미국 쪽에서도 항공이나 이런 쪽이 좋은데 지금 뭐 미용 의료기기, 비올, 뭐 원텍, 파마 리서치 뭐 이런 쪽들이나 뭐 클래시스 다 지금 플러스예요. 플러스고 막 5%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쪽, 그다음 화장품도 지금 좋고 또 뭐 카지노 이런 쪽도 그 지수는 꼬꾸라지고 있는데 오히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 실적 턴어라운드
그다음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쪽 이런 것들은 뭐 계속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조금 주목받았었던 이런 기술주들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 또 미국장에서도 다들 감이 오셨겠지만 오늘 어쨌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좀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방산이라든지 뭐 이런 조선 쪽 수주 데이터들 굉장히 좋고 앞으로 산업의 성장이 좀 보이는 쪽은 여전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 쪽에서는 오늘 뭐 이제 TSMC가 좀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그와 연관되어 있는 소부장들 뭐 전방위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테슬라도 $150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2차전지 투심도 좀 일부 무너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심리적인 흐름들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다만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뭐 전쟁 났어요. 선물 외국인 지금 1조 1,000억 파는 거 맞습니까 이거? 근데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를 조금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하잖아. 요거 화면 보여주시면 지금 2년물 자체가 네. 지금은 조금 빠지고는 있는데 간밤에 이거 5 바로 직전까지 왔어요. 2년물 수익률도 그렇고 지금 20년물 같은 경우도 4.8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 상단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요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걸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고 이게 또 좀 플러스 요인으로 본다면 인상이라는 카드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거의 다 상단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요거보다 국채 레벨이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인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국채도 거의 이제 목 위로는 올라온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다 상단이 왔으니까 여기서 하방을 더 세게 맞는 거에서는 일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도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당장은 전거래량은 제가 선물이 빠졌다 그쪽이 선물이 들어올 때 국채가 1% 이상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조금 완화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또 반대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선물이 파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한테는 안 그러면 물어. 네? 저한테는 안 물어.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멘트. 3시 20분에 다시 와야 되니까. 얼마나 반등할지는 모르겠고요. 네. 어제같이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것 같고 반등이 네네.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산다면 세 가지를 만약에 현금을 갖고 100%는 아니겠죠. 갖고 계시면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하고 예를 들어서 대표주. 천천히. 삼성전자, 그러니까 아모레, 꼭 삼성전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IT 대표주. IT 대표주. 그다음에 그다음에 괜찮은 화장품 중에서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방산에서 뭐 하나 정도 또는 뭐 ETF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전쟁 끝난 거 아니다. 그다음 환율은 1330은 안 가는데 1400을 허용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IT 대표주 삼성전자,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모멘텀이 있고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방산 이렇게 세 가지를 원초적으로 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은 예를 들어 주신 예를 들어, 거죠. 네, IT 네. 대표주, 화장품 대표주, 방산 대표주 요런 것들이 만약에 조금 떨어진다면 네. 그런 것들을 살짝 주어보는. 요것도 뭐 오늘 오전에 주어서 오후에 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알아서들. 그건 뭐 제가 뭐 사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오후에 요거 오전에 요거 얘기했는데 오후에 이거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좀 힘들고 어차피 트레이딩 하시고 단타로 하루 찍어서 하루 올라가는 그런 거는 유튜브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예. 저기 카톡 채팅방에도 널리고 널렸고 그래서 거기 가면 진짜 친절해. 가격까지 찍어줘. 그러니까 혹시나 그게 나는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어. 내가 만약에 돈 넣고 하면은 당신은 환율을 한 달 내로 얼마까지 보느냐. 어썸프션을 달고 맞든 하든. 포장하고 있었잖아. 왜 다 선물 봉지 다 끌러요. 포장하고 있었는데. 주식을 오늘 많이 빠지니까 산다면 오케이. 그런 거 알겠습니다. 예를 드린 거지.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쉽지 않은 장입니다. 오늘 금요일까지 금요일은 조금 소프트하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TSMC 보면서 어저께 오늘 아침 볼 때는 그 정도로 빠지진 않을 거라는데 뭐 좀 지금 스타트는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거지. 그러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3시 20분에 돌아올 때는 그래도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하는구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도 조금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좀 그만 파세요. 제발. 선물이고 현물이고 진짜 그만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선물 팔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 걔네들이 뭐 신이야. 걔네들 그렇게 하는 거죠. 그쪽도 사람이니까. 네, 그럼. 알겠습니다. 요거 광고 해야 되나? 그냥 해야 될 건 할게요. 미국 투자 트렌드 세미나. 월요일 9시 30분 여러분. 그래,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더 하면 역효과 날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어. 그만 좀 하라. 여러분 한우는 꼭 먹고 갑시다. 요거는 여러분 한우? 내용도 워낙 좋지만 한우는 꼭 와서 가져가세요. 아셨죠? 우주로라님 3만 원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엄지척에 힘내고 하트. 고맙습니다. 우리 회식비로 쓰면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회식비 저걸로 택도 없어요. 그래요? 한 80만 원 나오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9시 반에 미국 투자 트렌드 세미나 요거 오프닝 배 끝나고 9시 반에 진행을 하니까요. 선물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시 20분에 여러분 웃는 얼굴로 뵙는 걸로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